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계 소식하고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제법 춥겠습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전국의 아침 기온 대체로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표정만 놓고 본다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경기와 충청,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강원도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건조한 대기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선으로 춥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 선 예상됩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25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또 경험을 갖춘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바로 전문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함께해 주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해요. 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교육부 산하단체로 134개 대학의 협의체인데요. 전문대학 운영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서로 협조와 또 조정, 연구를 통해서 전문대학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요. 또 현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서로 모아서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으로 반영토록 하는, 그러니까 전문대 발전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몇 장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예, 여기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 개그맨 이수근 씨, 셰프 에드워드 권 셰프. 그리고 축구선수 지소연 씨까지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함께 나온 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네 명 셀럽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사실 이 네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뭐 가수 임영웅 씨 모르면 간첩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간첩도 알 거예요. 그럴까요? 네, 이 네 분의 공통점은 이분들이 바로 전문대학 출신이라는 네. 겁니다. 이분들이 전문대학의 인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직접 그 응시를 해서 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진입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그리고 그것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효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G세대, Z세대 아이들 네. 바로 이런 점에서 자신이 소신껏 진로를 선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요. 요즘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력서 100통을 넣었을 때 전화 한 통이 올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은 좀 어떤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뭐 요즘 그 전문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에 없는 전공 그리고 자신만이 좋아하는 어떤 꿈을 찾아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도 더 열중하고 있고 또 나가서 취업도 잘하고 있는데요. 취업률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취업률 보시면 2015년에 우리 전문대학 취업률이 68%였고요. 지난해에는 71.6%까지 올라가서 네. 아마 일반 대학하고 비교하면 한 7.2% 정도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자기 분야에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니까 네.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네. 취업도 잘 되는 거고 네. 거기에 가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졸업생들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네.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전문 대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는 재입학 사례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턴 입학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전문대학 유턴 입학이라는 말은 입시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학력 이상의 그러니까 석사 박사도 포함하고요. 또는 일반 대학에 다니다가 전문 대학에 새로 지원하는 그런 현상을 유턴 현상이라고 하는데 교육계가 만들어낸 새로운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016년에 그 유턴 입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6,100명 정도. 그런데 지난해에는 1,300명까지 거의 50% 정도 이렇게 상승한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유턴 입학이 늘어나는데 이 전문 대학교에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어떤 점일까요? 자랑할 거는 너무 많습니다만은 일단 전문 대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짧은 수업 연한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빨리 취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겠죠. 그리고 셋째로는 모든 직무 능력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학 이 연계가 굉장히 이게 탄탄하게 돼 있어서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전문대학의 장점이 이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몸담고 계신 대학도 그런 사례가 있을 거고요. 우리 대학이 아마 최초로 유턴 현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대학이라고 자랑 좀 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정형외과 의사의 부인인데요. 남편이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을 좀 관장하고 싶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다시 우리 학교 물리치료과에 와서요 졸업을 하고 지금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 호주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뭐 영어도 유창합니다. 그런데 치기공과에 다시 와서 졸업하고는 치기공소 차려서 덴탈랩으로 미국까지 수출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점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전문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대학 학위 마이스터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문대학에서 석사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이스터 대학이 지금 저희가 가장 수건하던 사업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석사 과정을 하고 싶으면 일반 대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대학에는 전문 대학에 있는 전공이 일반 대학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가 뭐 진급을 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심화 과정이 필요하거나 또 고숙련의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일반 대학원이었는데 그것은 사실 직업의 계통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에서 이제 캐치를 하고 전문 대학에서 직업 교육의 측면에서 석사까지 연계할 수 있는 마이스터 대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것은 결국 기술 전문 석사라 그럴까요? 또는 명장 대학원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력의 전문 직업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대학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발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전문대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미래 사회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와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계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 또는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새로 신설하거나 학과 전환을 통해서 인력을 배출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학과 개설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대는 평생교육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평생교육 시대에 맞춰서 전문대학이 나아갈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전문대학 이제 공부해서 취업까지 전문대학이 책임지겠다 이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저희가요 고등 직업교육기관을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 바꾸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에 정년퇴직하고 제2의 인생은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직업에 대한 보수 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생 2모작, 3모작을 위한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문대학에서 할 수 있기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돈독히 하기 위해서 서로 뭉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대학 진학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학부모나 혹은 학생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학벌 중심 사회가 아니고 능력 중심 사회고요. 이제 현재 젊은이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길을 택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 그리고 자프론티어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전공을 택하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우리 학생들에게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 그러는데 큰 꿈, 그러니까 임영웅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 또 일반 대학에 없는 어떤 다른 직종의 그 위대한 모델이 되고 싶다. 이런 분 바로 전문대학으로 지원하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남성희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듣기 또 말랑말랑해 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I'm your designer 난 널 디자인해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Get it hard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배우 김서지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장윤정 씨가 신곡을 냈네요.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지난 9월 신곡으로 LP 좋은 사람을 좋은 당신을 발표한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보이는 또 새로운 신곡입니다. 가수 장윤정 씨가 발표한 이번 노래의 제목 굉장히 특이한데요. 제목이 돼지토끼예요. 너무 귀엽죠? 네, 제목 자체가 귀엽죠. 네, 약간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쉽고 귀여운 멜로디가 인상적인 세미트롯입니다. 아, 크게 웃어서 죄송합니다. 돼지토끼 말 자체가 너무 귀여운데 저는 돼지토끼 하면 딱 생각나는 한 귀여운 아이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돼지토끼 같은 경우는 이 장윤정 씨, 아나운서 도경아 씨의 둘째 딸이죠. 도화양 양의 별명이라고 해요. 엄마인 장윤정 씨 눈에는 이 딸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통통한 돼지 같기도 하고 아기 돼지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뽀송한 이 토끼 같기도 해서 이걸 줄여서 돼지토끼, 그래서 돼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노래 제목이 딸의 별명이다. 장윤정 씨가 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노래에 묻어나겠네요. 네, 딸이 정말 귀여운데 제가 네. 이 자리에서 하나 공개하자면 제가 사실 그 딸 하영이 이모입니다. 그래요? 랜선 이모. 아, 놀라셨죠? 같은 장씨라서.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하영이나 뭐 연우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사 역시 장윤정 씨가 직접 이제 작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래 돼지토끼는 장윤정 씨가 딸을 생각하면서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인데요.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들께 드리는 작은 이벤트 같은 곡이라면서 신곡 돼지토끼에 대한 남다른 의미를 밝혔습니다. 근데 보통 가수들은 작사, 작곡할 때 딱 영감이 떠오르면 막 후루룩 쓴다고 하잖아요. 장윤정 씨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당연히 영감이 떠오르죠. 이 대상이 지금 내 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술술 써졌다고 하는데 평상시 딸한테 하던 말 그대로 썼다 그래요. 이 최 기자가 돼지토끼 줄여서 돼끼가 별명이라고 했잖아요. 가사도 보면 돼끼해. 그리고 토끼 새끼. 우리 자식한테 이쁘면 아유 토끼 새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젤리처럼 말랑거린다. 내가 목숨 걸고 평생 사랑해주겠다. 정말 엄마 마음 그대로가 가사에 녹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중에 요거는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늙어지면 지리산에 가서 흑염소 키우면서 둘이 살까 봐. 요거는 네, 남편 노경환 씨랑 또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닌가 싶은 아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가사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나오는 게 뮤직비디오죠? 네, 저 맞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비가 무슨 5억 정도 같은 스케일도 남달라요. 장윤정 씨 역시 트로트의 여왕다운 아주 통 큰 스케일인데요. 이 뮤직비디오 제작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5억입니다. 5억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이번 뮤직비디오인데요. 보시다시피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트로트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가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트로트가 저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3D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요. 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의 이 직원분들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밤낮을 새우면서 매진을 해야 될 만큼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캐릭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럼 보이지 않는 섬세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네. 거네요. 이제 트롯이라는 장르가 성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네. 어린이부터 다 같이 사랑받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스타들의 자녀가 연이어서 데뷔의 꿈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고 최진실 씨의 아들 고 최진실 씨 아들 최한희 군의 이야기인데요. 지플랫이라는 활동명으로 이제 가수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이 깜짝 데뷔 소식에 훈훈한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사진을 봤고 오늘 시작할 때 앞에 어떤 청년의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어휴 많이 닮았어요. 똑같이 생겼죠. 정말 똑 닮았어요. 최한희 군이 벌써 20살이 됐습니다. 이 연예인 데뷔 전부터 엄마 똑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 이름은 당장 공개하진 않겠지만, 최한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활동명, 예명을 만들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가수 자체로 성장하겠다. 그런 포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데뷔 전부터 그러니까 데뷔곡보다 더 이렇게 이슈를 받는 건 아무래도 이 어머니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와 관련해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한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의 아들로서 간직하고 싶다면서 이제는 지플랫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한희 군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처럼 연기자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제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머니의 부재를 채워준 이 주변의 이모들, 예를 들면 이영자 씨, 홍진경 씨 등이 또 유명 연예인들이잖아요. 이런 이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예인의 꿈을 자연스럽게 키운 것이다라고 보여주고요. 2014년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근황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최한희 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엄마는 훌륭한 배우였다. 그 뒤를 이어서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한다. 라면서 배우가 되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자에서 이제는 가수로 꿈을 바꾸게 돼요. 그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서 저는 더 반가운데요. 본인이 힘든 순간 자신에게 힘을 줬던 그 동력이 바로 음악이었다 그래요. 뭐냐면 내가 오늘 기뻐? 그럼 기쁜 음악 듣고 슬프거나 우울하면 똑같이 느리면서 슬프고 우울한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 억지로 슬프다고 막 신나는 음악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런 음악을 들었는데 이렇게 호흡이 자연스러워서 그런지 우울감, 슬픔이 그
금세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슬픔을 날릴 수 있는, 위로를 날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 읽혔고요. 이렇게 2년간 음악에 흠뻑 빠져 있다가 이렇게 가수로의 데뷔 결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자작곡을 통해서 데뷔했다면서요? 네, 디자이너라는 곡인데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이미 10개월 전에 가사를 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곡에서는 굉장히 멜로디가 좀 서정적이고 또 피아노가 메인이고 이 주제 자체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남자는 여자를 좀 더 예쁘게 바꿔주고 싶고 여자는 아니 왜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라고 이런 엇갈린 감정이 담겨져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새 출발이잖아요. 이 처음 출발부터 너무 우울한 곡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밝게 편곡도 하고 보시다시피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밝은 톤으로 촬영을 하고 이 가사도 연인을 디자인하기보다는 세상을 디자인하는 좀 더 포부가 큰 곡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최한희 군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힘든 일이나 안 좋은 날에 제 음악을 듣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참 많은 이 연예인 2세들이 데뷔 이후에 논란이나 좀 이런 화제를 겪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대중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게 연애 금수저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금수저라서 뭐 자식까지 바로 연예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요. 뭐 하정우 씨를 필두로 본인의 꿈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본인이 노력하고 재능을 인정받는 사례들이 점점 생기면서 이 연예인의 그러니까 제2의 연예인이 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름도 지플렛으로 데뷔를 하잖아요. 지플렛 그 자체로 좀 인정받을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평소 그녀를 그리워했었던 팬들이요. 지난 23일부터 일주기를 앞둔 23일부터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하라야 사랑해 언제나 행복해라는 문구가 담긴 이 추모 광고를 내고 고인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고인의 SNS에 댓글을 남기며 그리워하는 팬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연예인들과 대중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구하라 씨의 미소가 더욱 그리워지는 만큼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데요. 네, 그래서 이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이 해당 청원이 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청와대가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구하라 법이에요. 법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 국회에서 관할하는 문제인데 이게 20대 국회 때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폐기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국민들은 폐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뭔가의 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고요. 저는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고 구하라 씨가 부디 하늘에서는 아픔 없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배우 김서지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놨습니다. 네, 최근 SNS에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방송인 사유리 씨였는데요. 사유리 씨는 나를 자랑스러운 엄마로 만들어준 아들에게 감사한다라면서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평소에 뭐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얘기를 사유리 씨가 해왔었는데 뭐 이처럼 연예계에는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더없이 행복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싱글맘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놨는데 그들이 왜 아이를 혼자서 키울 수밖에 없는지 또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마음까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공개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이는 나의 힘, 슈퍼 싱글맘입니다. 우선 홍 기자님, 연예계 대표 싱글맘들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사유리 씨가 정자 기증 받아서 엄마가 됐잖아요. 똑같이 정자 기증 받은 정자로 엄마가 된 방송인 허수경 씨가 있고요. 그보다 더 옛날로 가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됐던 개그맨 이성민 씨도 있고요. 그리고 이하연 씨는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결혼 당시
애는 아빠가 있었지만 지금 혼자 또 열심히 씩씩하게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고요. 이혼으로 인해서 싱글맘이 된 분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오윤아 씨, 오승은 씨도 지금 아이를 씩씩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아이는 나의 힘, 슈퍼 싱글맘 누가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이토록 화제가 된 적이 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어떤 분일까 궁금한데요. 네, 아마 우리 예인 MC와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긴 말 없이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씨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보다도 한 10여 년 전에 자발적으로 비혼모가 되신 분입니다. 아, 10여 년 전에 이런 게 있었군요.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이 정도까지 화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직 감이 좀 잘 안 오시죠? 두 번째 힌트 바로 네. 드릴까요? 네. 자, 전문 MC 일기입니다. 근데 전문 MC 일기라는 건 뭐 아나운서나 개그맨처럼 뭐 공채로 1기, 2기, 3기 이렇게 뽑힌 MC라는 저게 거예요.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뭐 1기, 네. 2기, 3기까지였나 4기까지였나 그때까지 꼭 없어졌어요. 써졌어요.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잘 생소해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나운서나 탤런트, 개그맨처럼 이 공채 MC를 뽑았었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1989년에 M본부에서 시작을 했고 S본부에서도 1994년에 일기를 뽑았습니다. 그때 일기로 뽑히신 분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영구 씨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분도 어느 한 방송사의 전문 MC 일기로 일기입니다. 뽑혔던 분이죠. 조영구 씨는 S본부고 네. 네. M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맞습니다. M에서 가장 먼저 이런 제도가 시작이 된 여기는 거예요. M에 있었던 분이에요? 여기는 맞습니다. 근데 일기? 네, 감이 좋으시네. 일기 M. 아, 그거 몇 명 안 돼. 이때 동기분이 임백천 씨의 아내 김현주 씨가 있었고요. 자, 좀 아, 저는 알겠다. 이제.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네, 네, 확실히 이재용 MC는 과거에 있었던 분들 과거에 강합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제주도 왕복 7천만 원입니다. 제주 사시는구나. 그렇죠. 제주도에서 네.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쓴 돈이 7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관련 영상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제주도에서 나왔네. 허수경 씨. 저요? 10년 넘었죠. 이제. 방송인 허수경 씨네.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 우리 딸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학교 인기 많은 다니고 MC였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 이제 엄마랑 자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비혼모가 시간이 되면서 많은 화제를 3일이었는데 불러일으켰습니다. 4일 서울과 제주도 그래서 왕복 7천만 원. 사실 저는 아무래도 방송 쪽 일에 있다 보니까 허수경 씨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니, 예전에 이런 아침 프로그램 많이 했죠.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뭐 예능이면 예능, 교양이면 교양. 그냥 어떻게 보면 채널 틀면 이 M본부 틀면 허수경 씨 나왔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야무지죠, 말도 잘하죠, 한박 웃음이 예쁘고 굉장히 또 소탈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을 했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건 단독 그 토크쇼도 진행을 했었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여자 유재석, 유재석 씨처럼 정말 인기 최고를 구가하는 명 MC였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돼요. 여자 유재석. 네. 최고였다는 거죠. 뭐 인기만이 아니에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방송인들 수입을 봤는데 1위. 그게 허수경 씨였어요. 이 남녀노소 누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것에 맞춰서 사실 CF도 찍었어요. 이 방송만으로 또 일이 되기 쉽지 않은데 네. CF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였는데 사실 저는 요새 보면 프로그램에 패널로 좀 나오세요. 패널로 나와서도 그 입담 굉장히 재밌게 얘기 잘하시지만 저 같은 좀 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낯설어요. 늘 사회를 보던 사람인데 패널 자리에 있네요. 근데 저 때가 89년이에요. 89, 90, 아마 91년이 S본부가 개국이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MK 2개밖에 없을 때야. 근데 그때 그렇게 인기가 있었으니 말이에요. 예. 근데 MC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잘 안 됐다고 그 얘기는 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정말 임신을 원했는데 자연 네.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07년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싱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정자 기증을 받아서
엄마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 지금이 아니라 2007년, 13년 전에는 뭐 정자기증을 받아서 혼자서 지금 아예 아빠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엄마가 되겠다고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었고 근데 그것도 다른 여성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인기 MC 허수경 씨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좀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친구들이랑 만나면 결혼은 아직 겁이 나는데 아이는 언젠가 좀 있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긴 하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무래도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조급하게 뭔가 친구를 만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걸 행동으로 옮기신 거니까 이건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요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벌써 1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환영해주는 분들도 축하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랬죠, 그때도. 사실 솔직히 달리 생각한 분이 많았어요. 이게 뭐 내가 엄마 되겠다는데 사실 비판 여론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수경 씨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섰어요. 출산 후에 계속 방송 활동했고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일 잘한다, 사회가 남들이 인정을 해줘도 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여자라는 가치,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아서 이 양육하는 이 기쁨을 못 누려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수현 씨가 자발적 비혼모라고 했죠. 본인이 스스로 비혼모의 길을 택했습니다. 네, 사유리 씨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 또 허수경 씨를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슈퍼싱글맘 누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스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요, 2015년에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디서 결혼했길래 특별했을까요? 정답! 네. 떠나요. 둘이서. 제주도. 굉장히 예지력이 있으신데 노래는 네,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주도에서 결혼하는 게 모르게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일단은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주도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주도 사는 사람이 아닌데 네. 굳이 제주도에 가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좀 특이하네. 제가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이전에 또 이승윤 씨도 네. 그 강원도에서 하면서 오시는 뭐 비행기 편이든 무슨 뭐 고속버스 편이든 티켓 다 드리고 숙소도 다 드리고 이렇게 결혼을 했었고 또 이효리 씨도 사실 제주도에서 하면서 네. 이게 그냥 제주도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주도에 하객을 초청한다는 건 비행기 티켓에 숙소에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서 그래서 이효리 씨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말만 스몰이지 스몰이 아니었다. 그러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제주도 스몰 웨딩의 시작이 이효리 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이 이효리 씨와 뭐 김나영 씨 등의 제주도 결혼식 이후에 많은 비연예인 분들도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스몰 웨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박수홍 씨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웨딩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다가 내가 이 사업을 접은 이유는 효리 때문이다. 효리가 제주도에서 결혼한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스몰 웨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굉장히 좀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어요. 네, 일단 이효리 씨도 얘기 좀 나왔고요. 네. 남편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편 궁금하죠. 네, 남편은 일단은 연예인이 아니신 분. 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연예인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혼식은 좀 어땠을까요? 결혼식이요. 앞서 이효리 씨가 스몰이지만 스몰이 아니었다라고 네. 했잖아요. 이분은 정말 스몰이었습니다. 가족하고 친구들만 10여 명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릴 정도로 그래서 더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한 인터뷰에서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줄곧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10여 명만 딱 초대해서 정말로 스몰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네요. 제주도 비공개 스몰 웨딩. 자.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 그럼 좀 드려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춘천의 고소영 이분이 굉장히 미인이셨다고 해요. 학창 시절에 남학생들이 집 앞까지 쫓아올 정도로 미인이었다. 그래요? 네, 네. 고향이 춘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이요. 춘천에 이제 연예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노사연 씨라든지 또 김추자 씨, 요 정도만 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네. 춘천의 고소영 과연 누굴까요? 얼굴 춘천의 고소영이면 춘천에서 내로라 하는 인물이었다 이건데. 그렇죠, 그렇죠.
1992년도시 되면 영화 비트 막 유행하디고 진짜 고소영. 그러면은 제가 그 당시 얼마나 이뻤는지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예. 좋아요. 사진으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누군가 얼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이 사진 보았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봐서는 누구신지 잘 예쁘시긴 어, 하네요. 네, 네네. 손발이 굉장히 아주 고소영보다도 좀 핑클 느낌도 좀 그게 있고. 조 스타일이면은 귀로 한쪽은 넘기고 한쪽은 눈을 가렸단 말이야. 네. 뭐 요렇게 하고 다니면서 안녕 뭐 이랬던 스타일인데 네, 혹시 뭐 떠오르는 분 없나요?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저것만 네. 봐도 모르겠어. 조금 어렵죠. 굉장히 이쁘시긴 하지만 지금 모습과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그걸 마지막 힌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2의 엄마 양희은입니다. 자, 이분은요, 양희은 씨와 평소 나이를 뛰어넘는 친분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가 마치 친정 엄마와 딸처럼 가깝고 보는 이들을 좀 가슴 뭉클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양희은 씨를 어머니처럼 네,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양희은 씨와 친하시고 제주도에서 결혼했고 춘천의 춘천의 고소영이신 이분. 저는 세 번째 힌트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양희은 씨랑 네. 엄마와 딸처럼 지내는 방송인이 한 분 계시죠. 김나영 씨. 오늘 맞나요? 노래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어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정답 바로 김나영 씨입니다. 네.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네. 뭐 패션계, 방송계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계시죠. 네, 김나영 씨는 남편이 좀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그 이후에 방송 좀 쉬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018년이었어요. 네. 벌써 2년 됐네요. 남편이 200억 원대 이 증권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 사기에 연루가 되면서 실제로 지금 그 수용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걸 또 계기로 해서 김나영 씨는 당시에 저는 정말 몰랐던 일입니다 하면서 이혼 수순을 밟았어요. 당연히 혼자 지금 두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뜻하지 않았지만 사실 결혼하고도 예쁘게 꾸미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싱글맘으로서도 지금 씩씩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김나영 씨는 두 아들을 돌보면서요 개인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행사 섭외 1순위 연예인으로 또 손꼽히고 있거든요. 지난해 한 프로그램에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출연을 했는데요. 정말 육아, 일,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김나영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두 아이들과 함께라 더욱 행복한 싱글맘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는데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넌 뭘 좋아해? 이거랑 엄마. 정말? 세상에 나 너무 감동적이다 신우야. 그리고 또 뭘 좋아해 너는? 엄마 안 가는 게 좋아. 엄마 안 가는 게 좋아? 어딜 안 가는 게 좋아 엄마가? 일하러. 엄마도 일하러 가면 나는 혼자 있어. 너는 혼자 있어서 그게 너무 슬퍼? 헉, 그랬구나.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저 소리에 무너져요. 네. 홍정선 기자도 예외는 아닐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아이가 이제 많이 컸는데 이 김나영 씨가 인터넷 방송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이 혼자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데 나는 엄마니까 해내려 한다. 사실 이게 모든 엄마의 마음일 거예요. 네. 그리고 김나영 씨한테 위로는 안 되겠지만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빠 있어도 아이는 결국 엄마 힘이 크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두 배로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씩씩하게 키우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슈퍼맘 김나영 씨인데요. 김나영 씨 아이들이 김나영 씨만큼 따르는 분이 또 한 명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나영 씨가 세대를 초월해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방송인 그리고 가수 양희은 씨인데요. 양희은 씨나 김나영 씨의 SNS를 보면요. 함께한 일상을 이렇게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저거 보면 꼭 친정엄마하고 네, 딸하고 손주하고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느낌이 있죠. 네, 맞아요. 사실 김나영 씨가 지난 2014년도에 책을 출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양희은 씨가 정말 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읽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바탕으로 내가 노랫말을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나영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양희은 씨의 노래가 바로 가사로 녹여들어진 이 곡이 제목이 나영인의 냉장고라는 노래예요. 그러면 노래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네, 최 기자가 지금 얘기하시는데 거의 양희은 씨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또 가까워진 계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 동기상구라는 말이 있죠. 같은 기운끼리 서로 뭔가 끌어당겨요, 자석처럼. 뭐냐 하면 이 김나영 씨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네, 또 그 양희은 씨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희은 씨가 아유 저 안 됐다. 엄마 밥도 못 먹고 자랐겠네. 내가 밥 해줘야지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딸처럼 챙겨주고 싶고 네, 또 엄마처럼 맞습니다. 의지하고 싶고 이 서로가 그런 관계군요. 네, 불러서 밥 해주는 거 기본. 집에 갈 때 밑반찬 싸주고. 거의 이거 지금 친정 엄마인데 바빠서 내가 이 결혼 준비, 이 출산 준비 이런 거 잘 같이 못 해줬다 이러면서 300만 원 턱 손에 쥐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김나영 씨가 개인적인 일로 1년 동안 굉장히 힘이 들고 이제 식욕이 없었을 때도 이 엄마처럼 불러서 밥 먹였다 그래요. 밥심이라고 그러죠. 이 양희은 씨 밥심 덕에 김나영 씨가 힘내서 지금 두 아이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정말 친정엄마 못지않은 양희은 씨. 정말 두 분의 우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김나영 씨 워낙에 씩씩해요. 네. 그리고 그 특유의 콧소리도 잃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세 번째 스타는 누굴까요? 자, 세 번째 스타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워킹맘입니다. 자, 첫 번째 힌트 공개하도록 할까요? 자, 집밥 오 선생입니다. 집밥 오 밥을 선생. 잘하나 봐. 네. 그러니까요. 집밥 뭐 오 선생이면 요리 솜씨도 요리 솜씨지만 요리를 만들 때 철칙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철칙? 네. 요리 만들 때 철칙이 있어요? 전 요리를 잘 못해서. 내 아이도 잘 모르겠는데. 내 아이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겠다라는 철칙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성애가 남다르신 거죠. 그리고 네. 집밥 오 선생님은 일단 성은 옷이라는 거. 성은 옷이. 그렇죠. 옷이 중에 이제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평소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분 항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리할 때 아이가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뭉클한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네. 옷입니다. 요리를 잘하면서 모성애가 뛰어나고 옷이다. 옷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요거 나가면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1세대 레이싱 모델. 자, 이분이요. 지난 2000년 제1회 사이버 레이싱 퀸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키가 170cm고요. 또 완벽한 S라인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모도 굉장히 이쁘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얼굴만 살짝 가려져 있죠? 뭐요? 그럼 네. 레이싱 모델 출신의 뭐 요리사예요? 요리사까지는 아니지만 요리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레이싱 모델 출신의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연기자를 이제 연기하시는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실 네, 레이싱 이제 모델을 하면서 연기자로 넘어온 분들이 조금 있긴 했으나 왕성하게 길게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 모델계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분입니다. 레전드. 네, 레전드. 레이싱 모델계 네. 레전드 하면 딱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그러면 어디 나오신 분이에요? 드라마 많이 나왔고 지금도 이거 그거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넘어갈 뻔했네. 자, 대신에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 악녀의 잃어버린 목소리. 국민 악녀의 잃어버린 목소리. 오히려 좀 저는 헷갈리는 드라마 힌트거든요. 제목 2위까지에서는 오히려 다 네. 압축이 된 느낌이었는데.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잘 보세요. 옷이고요. 1세대 레이싱 모델이고요. 그럼 요거 좀 있고 요런 실루엣을 가지신 분. 그 실루엣을 어떻게 하냐? 감이 안 오시나요? 정답 말씀드릴까요? 바로 전설의 레이싱 모델 1세대에서 믿고 보는 배우가 된 바로 오윤아 씨입니다. 그렇죠. 네, 자녀 사랑이 남다르시잖아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들하고 함께 나오고 이러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아들하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뭐 연예인들이 사실 좀 이 예능 출연을 그렇게 나 꼭 해야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조금 좀 주저하는 분들 있는데 오윤아 씨가 예능 출연 결심한 이유는 바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예능 출연을 결심하게 했습니다. 워낙 이제 작품 속에서 당당한 모습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아들이 있는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지난 2007년도에 아들을 얻은 오윤아 씨는 아이를 워낙에 또 좋아하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출산 후 7개월 만에 드라마로 감사하게도 복귀를 하게 됐는데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뭐 울기도 하고 쉬는 시간마다 집에 갔다 오기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 사랑이 참 애틋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결혼 8년 만에 남편과 헤어졌음을 알리게 됐고요. 2017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아들의 아픈 사연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안 먹을 거지? 자, 오윤아 씨의 지금 아들과 있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 오윤아 씨 아들이 좀 발달이 좀 늦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윤아 씨가 말은 조금 더딘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야. 네, 진단을 받았는데 발달 장애였던 거죠.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좀만 더 일찍 눈치챘으면 달랐을까? 그렇게 자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오윤아 씨가 늦게 알아서 아이가 더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더 잘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아들의 아픔을 공개하기까지 좀 용기가 필요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윤아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요. 사실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연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본인으로서 좀 부담스럽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강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오윤아 쓸데없이 동정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주변에서 걱정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땐 가급적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분명한 건 장애는 뭐 부끄럽거나 감춰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싱글맘으로서 오윤아 씨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건 싱글맘이 아니어도 온 가족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오윤아 씨 이걸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더 힘들었을 거고. 근데 오윤아 씨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힘들 많았다. 근데 제일 이제 힘든 거는 아이하고 이제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 근데 그게 내 속이 답답한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걸 엄마 마음으로 다 착착착 해주고 싶으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또 오윤아 씨가 약간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한 게 아이가 또 인지 능력은 또 굉장히 또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오윤아 씨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내 아이야. 내가 잘하면 돼. 근데 바로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죠. 아이가 아플 때면 어느 엄마나 마음이 무너지는데 특히 오윤아 씨. 자, 배우예요. 그러면 촬영장에 나가요. 그럼 이거는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이 없는 촬영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거 다른 배우 촬영하고 나 촬영 대기 시간 좀 길 것 같은데 안절부절 그 촬영장에 있을 수가 없죠. 또 싹 가가지고 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 마음 병원 갔다 왔고 약 탔지만 옆에서 간호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본인은 내 촬영 분량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촬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이를 혼자 두고. 그럴 때 정말 미치도록 힘이 들었다. 이렇게 오윤아 씨가 얘기하네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오윤아 씨도 아픈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아들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엄마의 오윤아 씨도 몸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30살이 되던 해에 본인이 갑상선 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촬영장에 가서도 사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프로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이 전체 스케줄을 지장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실을 숨기고 연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드라마 촬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케줄이 매일매일 바뀌고 그리고 새벽 촬영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드라마를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스케줄이 정말 너무너무 강행군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새벽에 촬영을 나가다 보니까 오윤아 씨가 분명히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드라마 촬영도 해야 되고 거기다 집에는 아픈 아들이 있으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르다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배우 김양혜 선생님 고인이 되셨죠. 그분도 드라마 촬영 중에 본인이 쓰러졌고
진단받아서 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스태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허리띠 동여매 가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오윤아 씨도 일단은 이 드라마 촬영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거 하겠다 하고 그냥 계속 연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로 목이 이렇게 부었는데 정말 드라마 촬영 끝나고 가봤더니 그때는 갑상선 암이 뭔지도 몰랐는데 갑상선 암 진단이 나왔고 고기만이 아니라 이미 전이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그때 서둘러서 뭐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그러고 나서 6개월 동안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대요. 근데 내가 지금 혼자서 아이 키우는 싱글맘이잖아요. 그러다가 오윤아 씨 워낙 인기 배우다 보니까 드라마 촬영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마다할 수가 없죠. 저 목소리 안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섭외에 들어갔고 촬영 들어갔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예리한 분들 오윤아 씨 요새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웬만한 연기는 해나가는데 특히 악녀 연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리를 고래 질러야 되는 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악을 쓰면서 연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냈던 원동력 또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엄마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해 이런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네, 아니 근데 오윤아 씨가 SNS에 아들 사진을 공개하면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 사진에 악플이 또 달렸다면서요? 아, 진짜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악플 왜 답니까? 아이 사진에. 그 내용이 참 더 잔인한데요. 이러합니다. 아니 자기는 연예인이라고 관리해서 날씬하고 아들은 왜 이렇게 뚱뚱해? 라는 악플을 단 거예요. 네. 사실 오윤아 씨의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 약의 부작용이 아무래도 살이 조금씩 찌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누리꾼들은 아니 엄마는 관리하면서 아들은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줘? 라고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얼굴이 반만 나온 사진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윤아 씨가 엄마로서 가장 기쁜 순간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있었습니다. 이제 말이 더뎠다 그랬잖아요. 네. 엄마 사실 혹은 아빠 이게 아이들이 제일 처음 하는 소리잖아요. 아기가. 근데 요 정확히 엄마 이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이 너무 예뻐하고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돼서야 잠깐 드라마 쉬면서 우리 아이한테도 휴식을 줘야지 나도 쉬어야지 하면서 싱가포르 여행을 갔는데 이 휴가지에서 아들이 엄마 이렇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고 이 얘기를 이제 주변에 전할 때도 그때도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죠.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오윤아 씨도 아이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슈퍼 싱글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허수경 씨, 김나영 씨 그리고 오윤아 씨까지 봤고 네 번째 스타는 누군가요? 자, 이번 스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보다 강력한 힌트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음악 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 음료수. 대단하시죠? 저거 당대 스타들이 했던 거. 그렇죠. 우리 이재용 MC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흔들 정도로 대부분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CM송입니다. 그렇죠. 오라. 이게 1977년에 윤영주 씨 그리고 김도영 씨가 만든 음료 회사의 CM송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란 띵. 저거 정말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예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일대 오란땡 거리입니다. 일대면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제 기억에 오란땡 걸은 그 배우 김지원 씨인데 그거 너무 최근이고 일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전이고 데뷔로 따졌을 때는 1977년 이전에 데뷔하셨던 분이면 어딜 가나 선생님 소리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접근 오늘 아주 좋습니다. 예리한 접근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분이요. CM송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음료 모델을 하고 있었고 이분을 모델로 썼잖아요. 이 모델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와 너무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악녀 연기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근데 일대 오란 거리 임권택 감독 부인이었던 그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너무 짧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전에 일대가 있었고요. 데뷔 초에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휩쓰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신 분입니다. 눈부신 전성기를 누렸지만 우리가 다 아는 가수와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떠나신 분입니다. 가수와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떠났다. 우리가 다 아는 가수와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떠난 분. 그 두 분은 지금도 계속 살고 계세요, 어떻게? 그거는 제가 힌트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13년의 공백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 떠난 뒤에 13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혼자서 아이들을 도맡아서 키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 왜냐하면 지금 슈퍼 싱글맘인데 두 분이 같이 사시냐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오늘 마지막인가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오락된 걸 1대기 때문에 좀 어렵고 13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마지막 힌트 한번 보실까요? 자, 영화 하녀입니다. 영화 하녀 얼마 전에 개봉을 몇 년 전에 했었죠. 근데 그 이전에 스릴러 걸작으로 꼽히는 고 김기영 감독님의 1960년작 하녀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어요. 상류층 가정의 하녀로 들어간 여자가 주인 남자와의 파격적인 스토리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 이렇게 세 번째 힌트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고 김기영 감독이 연출한 하녀 3부작 중에 두 번째 화녀를 통해서 영화계에 데뷔했고요. 주목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 세 번째 힌트에서 조금 알 것 같아서 네. 보태겠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영화 하녀는 1960년에 났어요. 네. 근데 같은 이 고 김기영 감독께서 당시에 1971년도에 2탄 화녀 했는데 네. 이때도 이분이 주인공이고 1년 뒤에 또 충녀라는 하녀 3탄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2탄이 너무 인기였거든요. 네. 거기에도 이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분 저 목소리 독특하지 않아요? 확실히 과거 쪽에는 그리고 요즘에 어디 여행하면서 뭐 네네. 저 음식점도 차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다 나왔습니다. 날씬하고? 네네. 예? 요 비주얼이시고요. 알아. 바로 여정. 맞습니다. 확실히 잘 맞추시네요.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1대 오란땡 거리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좀 전혀 몰랐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재영 MC께서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임권택 감독의 부인 배우 채령 씨가 이때 오란 니걸 아니었어? 네. 근데 그거는 이 CF송 나왔을 때 첫 번째고 요거 전에 바로 윤여정 씨가 이 지명 광고예요. 요렇게 이랬어요? 네, 요렇게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이야. 네, 요 지명 광고를 찍었었는데 의상도 강렬하네. 강렬하죠. 이래서 먼저 1대 오란디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컬러풀한 셔츠에 빨간 반바지 길이가 정말 짧아요. 네네. 진짜 저 때도 패셔니스타였던 거예요? 그러네. 지금은 연기파 배우의 대명사지만 네. 그때는 청춘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윤여정 씨가 토크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하늘에서 별을 따다 이 CF송 나오기 전에 내가 원조 오란디걸이었다. 네. 본인이 입증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 CF를 뭐 오래 하진 않았나 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기, 악녀 연기, 장희빈 연기였어요. 그것 때문에 멈춘 거예요? 네네네네. 요거로 하면서 요거 악녀 연기. 막 사람들이 이 오란디 포스터 길거리 옛날에 붙어 있었잖아요. 여기다 막 구멍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델에서 하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슈퍼 싱글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혼을 하셨단 말이죠. 그 후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당시 윤여정 씨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참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화 하녀 그리고 드라마 장희빈으로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장악하던 젊은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섰는데 이 중년이 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또 옛날에는 이혼을 한 배우가 TV에 나오기가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으로 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래도 급하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윤여정 씨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거든요. 고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정말 돌파할 것은 연기밖에 없다. 이를 악물고 연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목숨을 걸고 했다. 너무 못하는 걸 내가 아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했다. 돈이 필요했다. 단역이든 조역이든 무엇이든 했다라면서 그때 그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연기하고 그럴 때 그럼 아이들은 누가 돌봐줬나요? 뭐 가사 도우미가 있기는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퇴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엄마만큼 돌봐주는 건 아니고 일산에서 촬영 끝나고 밤 10시 반에 갔는데 이 막내 아들이 그때까지 쩔쩔 굶고 있더라고요. 뭘 꺼내 또 초등학생이 라면 끓여 먹기도 못하고 이럴 때 바로 또 엄마 마음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나는 거죠. 네, 그런 절박함이 오늘날의 윤여정 씨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윤여정 씨가 그 논촌 드라마에서 지나가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후배 연기자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언니, 이런 역할 할 때 이렇게 깨작하게 먹는 거 아니야. 팍팍 먹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후배한테 이런 코치를 듣는 게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윤여정 씨가 울 순 없었다라면서 이겨내고 작품을 해야 돈을 버니까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좀 짠하게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배가 김수미 씨인데 윤여정 씨가 좀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덕분에 더 이악 물고 연기력을 높였다고 하네요. 윤여정 씨가 한 토크쇼에서 그랬잖아요. 배우가 연기를 가장 잘하는 순간은 가장 돈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명언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바람난 가족 할 때 이때도 또 노출 연기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죠? 네, 사실 그 이야기를 할 때 노출 연기가 많아서 좀 꺼려지기는 했는데 집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영화 출연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여정 씨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영화를 찍었을 때 연기를 사람들이 참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한 거다. 그래서 예술은 참 잔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많은 작품 하셨잖아요. 가장 힘든 작품 어떤 작품이라고 하셨나요? 목욕탕집 남자들 의외인데요. 말 똑바로 하시고 빨리 잘하실 것 같은데 그 극 중에 시를 외웠어야 된대요. 대사는 맥락에 맞춰서 저절로 외워지는 시는 감정을 외워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일주일에 2편 외워야 됐다고.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사실 윤여정 씨 실제로 만나보면 유머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이것도 또 유머 감각이 묻어나는 답변이 아닌가 싶네요. 네. 윤여정 씨는 뭐 어려움 떨쳐내고 지금 제2전성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때는 뭐 저게 무슨 목소리야, 막 수채근육에 뭐 내려가는 소리 같아 했지만 지금 한여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로 뭐 춘사영화제, 부일영화상, 뭐 청룡, 뭐 대종상 할 거 없이 그리고 해외 마닐라까지 가서 상을 받고 지금 독보적이죠. 70대 여배우 중에서 그냥 뭔가 단독 주연의 영화가 나온다? 윤여정 씨밖에 없습니다. 네. 남은희 씨 한 분 계시네요. 예. 오늘 스타들의 이야기 슈퍼 싱글맘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등 정부 광고 6개가 2020년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혔습니다. 대상작은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를 비롯해 해양수산수의 치얼업 캠페인, 경찰청의 호프테이프,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근로계약서 대봉투 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등 금연 광고 시리즈도 TV 영상 부분 금상, 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아침 방송하러 집 나올 때 보면 이렇게 한번 추워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근데 오늘 오후에는 조금 풀린다고 그래요. 네, 오늘 낮 동안에는 조금 풀리지만 또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든든한 외투 하나 꼭 챙겨 나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